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자, 원 원장은 지금 세 번째 구속인데요. 원 원장은 처음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이 국정원법 위반 두 가지로 이제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문제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참 이 사람 파란만장한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 정권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야당이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덮쳐서 국정원 여직원이 거기서 댓글 작업을 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공직선거법으로 유죄가 되면 국정원이 선거를 개입했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돼서 집유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른 문제가 걸렸습니다. 즉 황보건설이라는 개인 건설 회사에 입장을 봐줬다라는 일종의 비리 문제로 걸려가지고 징역 1년 2개월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2심에서 2015년 2월에 두 개 다 유죄가 되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에 3심인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 보류하고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이렇게 다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개인 비리로 한 번, 그리고 2심에서 유죄로 3년 받으면서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되면서 세 번째 구속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긴 녹취록 속에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정원 회의 내용이 보안상으로 삭제한 것도 다 복구되어 가지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했던 발언들이 사실상 SNS 등을 이렇게 장악하도록 이렇게 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에 SNS 문건에 보면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2011년 10월에 SNS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갖다가 찾아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거기에 따르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냐 안 하냐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지난 일들 다 뒤집어서요. 이제 자기들이 좀 당했는데 당할 때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을 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노친문이 왜 이렇게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려고 들까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명박 정권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풀다가 640만 불과 시계 등이 나왔고 대검 중수부에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 검찰로 김해에서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검찰청사 앞에 내렸고 그 2009년도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4월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조사에 배석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고 그때 조사했던 이 총지사령탑이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고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해외로 나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우병우 수석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 정권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보호서를 자살하게끔 만든 이 이명박 정권의 형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2인자가 누구냐? 이명박의. 사실 뭐 2인자라 보면 이상덕이다, 최승중이다, 또 박영준이다, 이런 사람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한마디로 이 국가기구에서 2인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은 이 원세훈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칼들을 갈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 더 이렇게 보면요.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재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정부의 각 부서가 전부 나서서요,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을 물으라 해서 부처마다 적폐청산 TF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도 지금 적폐청산 TF를 만드는데, 그것은 국정교과서를 개량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학비리를 개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학비리는 또 영남대학인가요? 그래서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부서의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는 위안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법무부는 법무경찰개혁위원회, 고용부도 또 외부 인사를 50% 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는데, 고용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면 뭡니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자들의 어떤 노조들의 활동을 방해했던 노동부의 직원을 갖다가 청산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학비리와 국정교과서 TF를 만들었고요. 통일부의 적폐청산 TF는 개성공단 문 닫은 걸 조사한다고 하고, 외교부의 이 국정청산 TF에는 위안부 합의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집권했을 때 했다 해서 그 일을 했던 실무 공무원까지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이렇게 한번 패를 갈라보겠다라는 건데요. 잘 합니다. 정부 각 부서를 다 이렇게 휘저어 가지고요, 전부 적으로 만드십시오. 적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날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어떤 날인가 아시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살아남으려 하겠죠. 그런데 국세청에 이 적폐청산 TF가 더 웃긴데요. 여기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태광실업, 박영차 세무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표적조사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박연차의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교차 세무조사는 국세청과 이 기업 간의 이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국세청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차 조사를 한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가장 엘리트 조사사국이 나선 부분을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박연차의 태광실업, 정상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한상열 국세청장이 직접 MB에게 보고했다라는 것도 조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박연차만 노는 게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 옆에 토속촌이라는 삼계탕 집에 이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 앉힌 그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그 토속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했다고 이명박 정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박영차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 것 자체가 이렇게 표적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였던 정화삼의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그런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는 검찰 수사 당시 국세청을 향해서 배신감을 이렇게 내비쳤다고 하고요. 국세청이 해당 자료만 내면 추징만 하고 고발은 하지 않겠다 했다가 돌연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에 저거 정권 도와줬던 사람들 세무조사한 것까지 다 국세청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자아 반성해서 까발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는 조선이나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까지 세무조사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요, 회장 사모님이 뛰어내려서 자살했잖아요. 그거는 표적조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표적조사의 구분은 뭐가 표적조사를 구분하는 겁니까? 신문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수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적폐다. 그래서 뭔가 하면 북한에 반출이 금지된 컴퓨터 등을 구입하라면서 남포항에서 북한에 40만 달러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북한이 우리가 쌀 지원한 것을 군량미로 전용하는 것을 포착하고도 쌀 240만 통 등 식량 7억 2천만 달러어치를 대북 지원을 용인한 것.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정원을 대북 송금 창구로 활용을 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비밀 송금한 것. 더 나아가서 중국 선양에서 북한인들을 납치한 뒤에 서울 안가에서 고문 치조하다가 이렇게 감시 소홀로 탈출 소동이 벌어졌던 것. 그리고 98년에 현역 대북 정보 장교를 북한이 납북을 했지만은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비공개한 것.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부분도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황장수에 대해서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적폐청산해야죠. 미국 스파이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개망신당하고 검사만 옷 벗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건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공작들을 했지요. 제가 제 입으로 참 제 방송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넣어서 적폐청산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정부 부서 동원해서요, 적폐청산 만들어서 박연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이요, 기업인으로 지나치게 정치에 몰두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최고의 이 돈을 가진 사람의 오른팔 왼팔을 자처하면서 정치판에 정권 바뀔 때마다 풍향계를 쫓아갔던 손큰 돈 뿌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요, 박연차 세무조사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다 이야기하지요. 강금원 씨는 죽어서 이야기가 안 납니까? 왜 강금원 씨 이야기는 또 안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개인적 원한을 풀겠다고 하면서요, 공무원들 다 자아 비판해라고 하고 홍위병처럼 다 나서서 그냥 청산하겠다고 이렇게 놓으면요, 이 결과가 청산이 된다고 보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틈만 날 때마다 부패 척결 했는데 부패 척결 하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봤고, 개혁하지만 개혁되는 거 하나도 못 봤고요. 제가 공직에 옛날에 조금 있었고 공무원들 봤지만은 공무원들 치고 이래 바람이 불면 전부 그냥 그 바람에 엎드리고 앞서서 협조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이 또한 미친 광풍이고 지나갈 거다, 지나가면 보자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공정하지 않게 파헤치는 것은요, 적만 만들어서 나중에 추락할 때 가속도가 붙고 중력이 붙어서 답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해서요, 그걸로요, 처벌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고, 과거에 원한이 깊어서 원한을 갚겠다고 달라든다면 차라리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 일을 밝혀보겠다면서 떳떳하게 하세요. 원수 갚겠다고 선언하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 말은 제가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복수하려고 집권했습니까?
전 이명박 대통령 때도 탄압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 괴롭혔어요, 저를. 그 이번에 들어간 그 양반도 저를 많이 괴롭혔고요. 그런데 그걸로 지나가면 예? 끝이지요. 대의를 가지고 집권하는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집권한 것처럼 했어야 되겠습니까?